국정원의 작동. 국정원의 작동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어렵게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돈을 받고 시위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2009년 1월 지금 저 뭐예요 지금? 안에 사람들 있어요 지금요. 용산의 한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재개발 지역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은 용산 참사. 물대포와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었던 이날, 경찰의 과잉 대응이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장비가 엄숙하게 이쁘하는 아들을 보고 어떡하. 진짜 기분이. 참사가 있은 다음 달, 새로운 인물이 국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사상 최장 국정원장을 기록하게 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는 서울시 수도국장 시절 발탁돼 행정 제1부시장을 거치며 이명박 시장을 보좌한 인물이었습니다. 국정원장에 임명된 그는 2009년 2월 12일 취임사에서 국민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정치 중립을 지키겠다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국정원 간부회의에서의 태도는 취임사와 180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국정원 인트라넷에 올랐던 원세훈 국정원장의 발언을 입수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며 이것이 정치적으로 편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제보자를 만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 농객이었던 그는 용산 참사 이후 국정원 직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30회쯤에서 이제 국정원 직원들과 만나서 이제 그 피처폰으로 위장한 이제 그 특수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받고 이 카메라의 사용법을 이제 조언받고 어떤 것을 찍으라는 거를 전달받았죠. 시내의 한 횟집에서 만난 국정원 관계자는 휴대전화로 개조한 특수 카메라를 건네주었습니다. 특수 카메라를 들고 용산 참사 추모 시위에 잠입해 체증을 하라는 것. 그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이걸로 그 이제 경찰 쪽을 체증하는 척하면서 이제 시위를 체증하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혹시 시위대가 경찰 대치에 경찰 진영을 향해서 뭐 폭력 행위나 불법 행위를 한 게 있는가, 그 아니면 유사한 상황이 있거나 몸싸움이 있는 경우에 그거를 체증할 것. 네, 그런 걸 지시받고 이 카메라와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지국이 있었어요. 그 기지국으로 쓴 차량이 있었고 그 차량 쪽에 자동으로 이제 전송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직원도 시위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 차량 안에. 국정원에서 고용된 이들이 시위 참가자들을 촬영해 국정원에 전했습니다.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관계없는 민간인들을 몰래 체증한 것입니다. 정보원들을 고용해가지고 뭐 용산 참사에서 누가 불법 행위하나 이런 것들을 감시했다면 이게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아니지. 그런 조직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뭐 대통령만을 위한 호기심 천국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특히 화나는 게 그게 국민의 혈세로 그런 걸 운영했던 거 아니에요. 과거 국정원에는 국정원의 대통령 독대 보고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은밀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작 정치라는 폐단을 불러온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때문에 참여정부에선 폐지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 다시 부활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에 아주 세밀하게 모든 그 각 세포들이 수집한 정보, 고급 정보를 엑기스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때 가져다 주는 거를 정치적인 판단이라든지 혹은
본인이 유리하게 해석한다든지 혹은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한다든지 하는 거에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정권은 슬슬 맛이 들이기 시작한 거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특히 선거에 관심이 높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한쪽 정파를 위한 국정원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금년이 중요하다.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 강에 처박아야지.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가정보원이 없어지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생각하는 국정원의 역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 8일 전인 2012년 12월 11일 서울의 역삼동 한 오피스텔. 국정원의 한 댓글 공작 요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취재진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원세훈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원세훈의 국정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여론 조작팀도 운영했습니다. 이른바 외곽팀입니다. 연 인원 3,500여 명이 국정원의 돈과 지시를 받고 여론 조작에 투입됐습니다. 외곽팀 중 하나인 알파팀에서 활동했다는 제보자. 시기마다 어떤 주제를 집중 공략할 것인지 국정원에서 구체적으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과 프로그램도 국정원에서 제공했습니다. 기존 IP랑 그리고 쿠키가 있는 경우에는 조회수가 이제 추천이 추가가 안 돼요. 그렇게 반대로 말하면 IP를 바꾸고 쿠키를 지울 경우에는 조회수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P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좀 더 빨리 하면서 추천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쉽게 베스트 올릴 수 있습니다. 알파팀 외에 베타팀, 감마팀 등 다른 외곽팀이 존재했으며 경쟁적으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건당 수십만 원의 경제적 대가와 더불어 일명 교장의 격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쓴 글이 마음에 들 때는 굉장히 고평가가 됐고 그게 그 글이 이제 그 교장한테 가서 교장도 칭찬했다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교장이 칭찬을 했다. 교장이라고 하면은 국정원장이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댓글 공작이 이루어지는 사이 오프라인에서는 관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4년이 넘는 원세훈 국정원장 임기 동안 사회 정치적 이슈마다 공식처럼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등장했습니다. 2010년 한진중공업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해 여름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가 출발하자 어버이연합을 필두로 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도로를 막아서고 버스에 난입해 시위 참가자들과 시민들을 끌어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못해. 어버이날은 이제 중국도 다 됐으니까 애씀 우리가 이어서 다 잡히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관제 집회를 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인복지 정말 정명원의 노인들 그분들을 위해서 한 거밖에 없어요. 저렇게 인사하셨어요? 국정원이 공개하는 거. 어버이연합은 여전히 국정원이 아닌 기업의 지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뭐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뭐 이제 또각식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하고 무슨 떼돈이나 부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지만은 중소기업이 이제 지원을 받았죠. 왜냐하면 국정원 돈 받으면 이게 걸리니까요. 국정원에서는 중소기업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 사장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주기나 뭐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치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꼬리가 잡히지 않아야 정보기관이라는 그의 말은 그 자신과 국정원을 향한 역설로 남았습니다. 대통령의 관심사와 국민의 관심사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거나 오로지 자기 정파의 정권 재창출만 생각하고 골똘한 경우에 국가정보원의 활동도 그렇게 움직인다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국민들에게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국가정보원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 능력 있는 국가정보원을 어떻게 만드냐가 숙제죠.